박강현 전도사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에 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었죠. 기독교인이라면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기도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결혼을 다짐하고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웨딩 플래너를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결혼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웨딩 플래너를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웨딩 플래너를 제가 아는 분이 소개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갓피플 웨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갓피플이 맞습니다. 갓피플이라는 큰 이제 회사 안에 웨딩 이제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갓피플 웨딩이라고 그래서 갓피플에서 웨딩을 한다고?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웨딩 업체입니다. 맨 처음에 기독교 기반의 웨딩 업체라고 해서 저는 다른 곳은 안 보고 무조건 여기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추천도 받아서 여기를 가게 됐는데요. 갓피플 웨딩에 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웨딩 플래너님이랑 얘기하지 않고 간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간사님이랑 신랑 신부랑 같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상담 때 거의 다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내 취향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최소한 날짜라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거의 본격적으로 바라락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 취향을 진짜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인스타그램에 한 번 웨딩드레스를 이제 검색을 해서 보면 모든 광고와 모든 곳곳에서 웨딩 관련된 것들이 막 엄청 올라오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내 눈에 봤을 때 괜찮은 것들을 그냥 저장하기를 눌러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쭉 봤을 때 어느 정도 내 취향이 뭐다가 보여요.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나는 뭐 밖에 나가서 야외 촬영을 좋아하네. 나는 스튜디오에서 정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나 봐. 이런 식으로 대충 알게 돼요. 그러니까 대충 내 취향을 어느 정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당연히 결혼식은 다 처음이고 결혼 다 처음이기 때문에 취향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절대 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취향을 알고 가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후회를 안 하게 됩니다. 갓피플 웨딩에서 간사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그 자리에서 다 정해지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는 거의 정해진 상태였고 뭐 스냅 사진까지 정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신랑 예복이라든지 뭐 부수적인 것들은 조금 더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드메 결혼식 스냅 작가까지만 이제 확정을 짓고 나머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갓피플 웨딩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장점은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결혼 예식에 관련된 지식들이 좀 많다든지, 갓피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결준이라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혼준비 이렇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정말 좋아요. 뭐 어디 가서 듣는 게 아니고 신랑 신부가 갓피플 웨딩에서 보내주시는 뭐 자료들을 가지고 매주마다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을 기반으로 가정 안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담아놨어요. 뭐 예를 들면은 신부는 어떤 환경에 자랐고 신랑은 어떤 환경에 자랐는데 우리는 어떤 환경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면 좋을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하게 되고, 더군다나 간사님께서 이제 기독교인이시기 때문에 뭐 마음이 아픈 일이 있거나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갓피플 웨딩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신랑 신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진짜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점은
거기 상담을 한번 가자마자 모든 게 거의 다 그냥 정해져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취향을 모르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게 돼요. 나중에 이야기에 나오겠지만 저도 후회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날 바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 취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취소하려고 하면 위약금이 너무 많고 또 다른 걸 하려고 하자니 또 돈이 또 나가고 뭐 돈이 막 이제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제 그냥 하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좀 아쉬운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최신 트렌드에 되게 발 빠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피플 웨딩이랑 제휴 맺은 곳이 굉장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막 엄청 변화시키고 막 이런 과정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를 발 빠르게 다른 곳과 제휴 맺고 이런 게 조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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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바로 결론이죠. 다시 한다면 가피플 웨딩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NO! 저는 가피플 웨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저는 제 취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피플 웨딩에 갔었던 건데 바로 가서 그렇게 다 정해줄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많이 후회가 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내 취향 확실하게 안다면 그런 웨딩 업체를 끼지 않고 내가 그냥 발로 뛰어서 저는 그냥 이 메이크업 예약하고 이 드레스 예약 그게 더 돈 절약이 확실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간에 메이크업을 한번 바꿨었어요. 왜 바꿨는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에 메이크업을 바꿨었는데 이때 대처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위약금이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막 2배로 나가고 뭐 이러니까 좀 아쉬운 상황들이 좀 많았어서 혹시 결혼 준비를 앞두고 계신 청년분들이시라면 한번 상담을 받는 거는 추천드려요. 거기서 만약에 계약까지 이어지려면 내 취향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확실한 상태에서 가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다시 안 하고 싶은 이유는 예약하고 가는 게 나한테 더 맞았던 거고 또 내 취향을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구나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웨딩 업체를 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피플 웨딩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도 안 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혼 준비가 진짜 좋았거든요. 신랑이랑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혼 준비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가피플 웨딩을 추천합니다. 네. 저랑 이제 신랑은 가피플 웨딩을 상담을 받아보고 이제 계약을 하고 결혼 준비를 이제 그때부터 막 슉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제 첫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드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스드메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